일단 비열과 열팽창하고 이 비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수행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열하고 열팽창이 생활에 활용되는 뭐 예 뭐 이런 거 물어보네. 아무튼 아무튼 비열에 대해서 할 겁니다. 비열이 뭐냐면 어려워 얘가. 비열이 일단 정의를 아셔야 돼요. 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해. 열의 양이래. 그러니까 열량 이렇게 하는 거 열량. 응? 물질의 양 하면 질량. 열의 양. 열량은 단위를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1킬로칼로리는 사람들이 정하기를 물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1kcal의 열량이 있으면 물이 1kg이 떠 있으면 1도가 올라가. 물 1kg을 떠놓고 가열을 했는데 1도가 띡 올라가면 내가 주운 열량이 1kcal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2kcal의 열량을 줘. 그럼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드는 거기 때문에 2도씨 높이면 이제 2kcal의 열량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물을 1kg을 1도씨 높이는 거보다 만약에 물의 양이 2kg이 됐어. 그럼 똑같이 1kcal 주면은 얘가 1도씨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물을 이만큼 뜨고 물을 이만큼 떠. 가열을 똑같이 해. 얘는 빨리 끓죠. 얘는 조금만 가열해도 끓습니다. 얘는 좀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얘가 열량을 같은 시간 동안 주면 얘는 뭐 한 1도 올라가는데 얘는 한 0.5도만 올라가는 거야. 물의 양이 많으면 1도씩 높이는데 열량이 더 들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열량을 Q라고 써요. 열량은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1도씩 높이는데 열량이 2배로 드는 거야. 똑같이 높이는데. 그러니까 주어지는 열량은 온도 변화가 똑같았을 때 질량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질량이 크면 열량을 똑같이 더 많이 줘야 돼. 그래야지 1도가 띄고 올라가. 근데 질량이 같을 때는 열량이 크면은 온도 변화도 커요. 그래서 이거는 질량이고, 온도 변화를 우리가 델타 T라고 쓸 거야. 이렇게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크면은 열량도 커요. 근데 뭐 어떤 비율이 있어. 물질마다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할 건데, 요거를 비열이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열량이랑 온도 변화는 비례 관계다라는 거야. 열량을 많이 줘. 그러면 온도 많이 올라가겠지. 맞아요? 예. 근데 그 온도 변화가 같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열량을 많이 줘야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열량과 질량은 비례 관계야. 뭐 아실 것 같죠? 예. 근데 온도 변화랑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질량이 많으면 열 에너지 똑같이 줬을 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 응? 질량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죠. 어? 자, 그런데 잘 봐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정의를 해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근데 아까 전에 1kcal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1kcal란 물 1kg을 1도씨 높이는 열량 뭐 이렇게 정의해.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들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에요. 1. 왜냐면 1kcal가 들어. 1kg을 1도씨 높이는데 물의 비열은 1이야. 1. 왜냐면 사람들이 1kcal라는 열량을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를 했어.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잖아요. 물의 비열은 어떤 물질, 물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1. 물의 비열은 1이야. 1인데 자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이야. 1 kcal per kg 도시야. 근데 물을요 만약에 내가 2kg을 떠 2kg 근데 1도씨 높여. 그럼 열량이 얼마 들어요? 2kcal 들죠? 계산했다 이렇게. 만약에 1kg 비열이 1kcal인 애를 1kg인데 내가 한 2도씨 높이고 싶어. 그러면 열량이 얼마 들어요? 2kcal 들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1kcal 비열이 1kcal per kg 도시인데 내가 뭐 한 10kg을 한 10도씨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몇 kcal가 필요한 거예요? 100kcal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다 무슨 식을 써먹은 거냐면 Q는 CMT라고 하는 이 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열량을 계산하고 싶으면 Q가 열량이에요. Q가 열량이에요. C가 비열이고 M이 질량이고 요건 델타 T라고 읽으시는 게 좋은데 아무튼 온도 변화를 곱하면 열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Q는 CMT.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근데 이게 비열이 물질마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1인데 여기 보면 뭐 콘크리트 이런 거는 있잖아요. 0.21밖에 안 돼. 비열이. 그게 뭔 소리냐면 얘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21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는 만약에 1kcal 똑같이 주잖아요. 물은 1도씨 올라갈 때 얘는 5도씨 올라가니까. 왜냐면 0.2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1도씨 높이는데 콘크리트는 0.2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1kcal 주면 콘크리트는 5도씨가 올라가는 거야. 5도씨가. 그래서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비열은. 근데 물질마다 다른 거지만 물질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1kg을 기준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물질마다 달라지는 거는 맞아. 비열은 물질마다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가운데 누가 지금 비열이 제일 크죠? 그 중에? 에탄, 아니 물이죠, 물. 물이 온도가 잘 안 변해. 왜냐하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은 1도씨 변화시키고 싶으려면 1kcal를 줘야 되는데 1kcal를 에탄올에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2도 올라가. 2도. 응? 달라. 근데 얘는 온도가 조금밖에 안 변해. 왜? 비열이 커서.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Q는 CMT 이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요즘은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Q는 CMT. 이거를 C멘트 이렇게 외웁니다. Q는 C멘트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아니면 C암탁. 선생님 중학교 때는 C암탁이라고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C암탁 이렇게 외워라. Q는 C멘트, C암탁. 요걸 알고 있으면 잘 봐요. Q는 CMT. 델타 T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델타 T는 온도 변화는 CM분의 Q. 자,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같아요? 반비례, 비례. 반비례죠, 반비례.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 이해가요?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같아요? 얘도 반비례죠. 질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 이해가? 열량하고 온도 변화는 얘는 비례죠. 열량을 많이 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이거 아셔야 되고, 요거를 다시 변형을 하면 C는 비열은 M 델타 T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 1kg인데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든다. 그럼 비열이 1인 거야. 이거 C가 비열인데. 자, 근데 문장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다. 알겠어요?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온도 변화가 적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라,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왜 이거 수행에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찜질팩 안에 비열이 큰 물을 넣으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 왜냐면 물이 잘 안 변하니까,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온도 변화가 잘 되는 애를 넣어놓으면 처음엔 따뜻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식으면은 안 따뜻한 거예요. 그 찜질팩 안에는 비열이 큰 물을 넣어서 사용한다. 이거는 좀 안 좋은 보기인데, 하여튼 요거 외워주셔야 되고, 비열이 큰 뚝배기는
뜨거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한다. 사실은 이건 비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연용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뚝배기라고 하는 거는 그 양은으로 된 뭐 이렇게 철로 된 그런 냄비가 아니라 돌처럼 된 냄비야. 그런 거에 국밥 같은 거 말아주면은 계속 따뜻한 게 유지가 돼요. 응? 비열이 커가지고 온도가 잘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열이 큰 물을 자동차나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 활용하는 예를 물어보기 때문에. 물 있죠, 물이 흔하니까 뭐 물 별거 있겠나 싶은데 물이 되게 좋은 거예요.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수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서. 자, 비열에 의한 현상.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커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몸속에 있는 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도 체온이 막 40도 올라가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36.5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빨리 데워져 가지고 뜨겁지만 모래 비열이 낮아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쨍쨍 비추면 백사장은 빨리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0.19밖에 안 돼. 모래는 온도가 팍팍 올라가는데 물은 천천히 올라가.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되죠. 낮에는 이 육지에 있는 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을 해요. 근데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을 해. 그럼 여기 공기가 많고 여기 공기가 적거든요. 공기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해풍이 부는 거야, 낮에 해풍이 부는 이유가 바다의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해안 지역은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다. 그 바닷가는 여름이랑 겨울이랑 좀 온도 차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육지 이런 철원 이런 데 있어. 군대 가면 이제 철원이나 이런 데 육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 그래서 해안 지역이 일교차가 적다. 해안 지역의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밤이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는데 물로 되어 있는 바다는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육지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이 돼서 하강기류가 생겨. 하강기류가 생기면 공기가 많으니까 고기압이에요. 공기가 많으면 고기압이에요. 공기가 적으면 저기압이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육풍이 분다. 자,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 음식을 빨리 요리할 때는 비열이 작은 금속 냄비인 양은이라고 하는 소재로 된 냄비를 말해. 양은 냄비라고 해요.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뚝배기에다 끓여 먹진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끓여야 되니까 양은 냄비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밥을 좀 따뜻하게 오래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뚝배기 같은 데다가 담아서 먹는 거예요. 찌개나 이런 거 뚝배기에 담아주거든요. 금방 식지 말라고. 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은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량.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비열. 정의는 외우시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일단 Q는 시멘트를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열을 물어보니까 C는
MT분의 델타 T 이렇게 쓰는 거, 바꿔 쓰는 거야. 이렇게. MT분의 Q 쓰는 거야. 그럼 Q에 해당하는 게 열량이에요, 열량. 열량 쓰시면 되고요.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온도 변화가 큰 게 아닙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무엇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커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물 말하는 거, 물.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다 맞춘다면 틀린 것만 할게요. 1번에 OX 다 맞추세요. 2번에는 1번에 가, 2번에는 나, 3번에는 이거는 그냥 할게요. 자, 일단은 쓰는 거야. Q는 시멘트. 그런 다음에 열량을 물어봤어요. 열량이 Q죠. 비열이 1이야. 1 kg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M이 4야. 4 킬로그램 10도씨 40 킬로칼로리. 알겠어요? 자, 요것도 Q는 시멘트를 쓰는 거야. 일단은 16을 Q에 넣으시고 16은 10 곱하기 4 19 킬로칼로리 곱하기 10도씨. 그러면 C를 구해야 되잖아. C는 5분의 2는 0.4 40분의 16이고 10분의 4 0.4네요. 0.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그 다음에 5번에 이게 100g을 100kcal씩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뭐겠어요? 모래죠. 왜냐면 비열이 작아서. 그쵸? 이거 답은 XXO XO. 뭐 틀린 거 있어요 혹시? 2번에 2번 예? 2번에 2번에 2번. 자, 2번에 이게 가와 나 10도씨씩 올라가는 동안 가와 나 중 가한 열량이 큰 거, 똑같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열량을 많이 가해줘야 되는 거지. 나가 온도 똑같이 올라갔을 때 질량이 큰 애에 그 열량도 많이 가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지요? 그 다음에 열팽창. 열팽창은 조금 더 쉽긴 해요. 열 받으면 팽창한다 뭐 이런 거야. 열팽창은 열을 가했을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인데, 왜 증가하냐? 열이라는 게 원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열을 가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팽창한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한다.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크다. 많이 가열하면 팽창 많이 하는 거고, 근데 팽창하는 정도가 기체가 많이 팽창해요. 액체나 구체보다. 그래서 기체는 사실 1학년 때 샤를 법칙 배울 때 배운 건데, 팽창하면은 눈에 띄게 팍팍 증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액체는 그 온도계도 액체가 팽창하는 건데 이렇게 팽창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되게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잘 보이는 거긴 해. 팽창을 조금만 해도 티가 많이 나게끔 만든 거예요. 아무튼 액체도 팽창하는 게 뭐 이렇게 눈에 띄어 보여, 눈에. 근데 고체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팽창하는 정도가 고체는 작아요. 고체보다 액체가 팽창 잘하고 기체가 훨씬 잘하고. 이해가시죠? 근데 고체의 열 팽창을 이용하는 건데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메탈. 바이는 두 개라는 소리야, 두 개.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넣는 건데 하나는 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금속이고 하나는 팽창하는 정도가 큰 금속이에요. 붙여놔. 가열을 해. 그러면 얘도 팽창, 얘도 팽창하는데 얘는 조금 팽창하고 얘는 많이 팽창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위에는 조금 팽창하고 아래는 많이 팽창하면 이렇게 휘어요, 위로. 팽창을 적게 하는 쪽으로 휘어. 적게 하는 쪽. 팽창. 이게 트랙 같은 게 있으면 요게 바깥쪽 트랙 라인이 더 긴 거잖아요. 응? 팽창을 적게 하는 쪽으로 휘어요. 적게 하는 쪽으로. 그럼 그게 뭐 어쨌다 싶은데 이게 온도에 따라 작동하고 꺼지고 이런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다리미 요즘 잘 안 쓰겠지만 다리미가 있어. 다리미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전기가 흘러서 이 열선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켜놓으면 엄청 뜨거워져. 그러면 뭐 옷도 타고 막 이럴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어서 이 열선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하는데 요 안쪽에 있는 애가 적게 팽창하는 애야. 적게 팽창하는 쪽으로 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야. 스위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 떨어져, 이렇게. 그럼 꺼지는 거야. 자동으로 꺼져. 이게 꺼지는 거야. 근데 꺼진 다음에 식을 거 아니야. 식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다 붙어. 그럼 다시 작동해. 온도가 낮으면 켜져.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켜졌다 꺼졌다를. 그러면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화재 경보기는 잘 보시면은 요거를 좀 뒤집어 놨어요. 얘가 지금 금색이 위잖아요. 얘는 금색이 아래지. 그래서 화재가 나. 지금은 스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작동을 안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적게 휘는 쪽으로 휘어가지고 딱 붙어. 그러면 전기가 통해가지고 따다다당 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화재 경보기에서도 바이메탈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열팽창과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게 문제 나온대요.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랑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안 비슷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름철이 돼요. 그럼 철근은 이렇게 부피가 증가해. 근데 콘크리트는 안 증가해. 그러면 깨져요, 콘크리트가.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늘었다 놨다가 같이 늘었다 해야 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뭐 금이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잼통 이런 거를 냉장고에 보통 넣어 놓잖아요. 근데 이 유리보다 이 금속 마개가, 금속이지 얘는, 팽창을 잘해요. 근데 팽창을 잘한다라는 거는 수축도 잘한다라는 거야.
차가워지면 얘가 이게 수축해가지고 뚜껑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열려고 하는데 잘 안 열리는 거지. 그럼 뜨거운 물에 넣잖아. 그러면은 금속은 많이 팽창하고 유리는 조금 팽창하기 때문에 얘 조금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연다. 다리 이음새, 이 다리로 팽창을 해. 다리로 이 콘크리트 이 다리 상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여름철 되면 팽창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떼놔요. 처음에 떼놓고 있다가 여름이 되면 늘어나요. 만약에 안 떼놓고 그냥 붙여놓잖아? 그럼 여름 되면 휘어져 이렇게. 그래서 다리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왜 두느냐. 여름철에 팽창했을 때 휘어지지 말라고. 응? 그럼 틈이 좁아지겠지. 좁아지긴 해. 근데 휘어지진 않겠죠. 가스관은 중간에 송유관이나 가스관, 송유관은 그 원유 같은 거 실어 나르는 건데 중간에 보면 여기보다는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휘어나요. 일부러 이렇게 그러면은 팽창했을 때 요런 데가 팽창을 해. 요런 데가 그래서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팽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그냥 일렬로 쭉 돼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액체의 열팽창, 온도계에 열팽창하는데 이제 쓰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요 안에 있는 액체의 부피가 증가를 해. 부피가 증가하면 위로 갈 데가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 가다 보면 온도가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계에 쓰이는 액체는 열팽창 정도가 크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 부피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안 돼가지고 일정하게 부피가 변하는 알코올이나 수온을 사용한다. 음료수병에 음료수가 이렇게 약간 덜 담겨 있어요. 여기 윗부분. 이거 꽉 채워 놓으면은 온도 올라가잖아. 그럼 팽창해가지고 음료수병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덜 넣어. 그러면 팽창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지. 공기는 압축이 가능하니까. 음료수병에 왜 덜 넣느냐? 팽창했을 때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열팽창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체나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가 없다. 샤를 법칙이라는 거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아무튼 중요한 성질인데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체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금속 구와 금속 고리로 열팽창 실험을 하는 건데 이거는 얘가 만약에 이제 겨우 통과할 만한 그런 금속 고리야. 그러면 금속 고리를 가열해. 그러면 고리가 넓어져 가지고 통과를 해요. 팽창을 해서. 근데 구를 가열해. 그러면은 구가 팽창하니까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구를 가열하면. 이건 아까 전에 이제 가열할 때만 얘기했는데 냉각을 할 때는 반대예요. 냉각을 할 때는 팽창을 많이 하는 애가 수축도 많이 하기 때문에 냉각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쪽으로 휘는 거거든요. 이렇게 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4번 이런 거 외워두라라는 거야. 여름에 전깃줄이 늘어져. 여름철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깃줄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있는데 여름이 되면은 팽창해가지고 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이렇게. 근데 겨울이 되면 더 팽팽해져요. 수축을 하기 때문에.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깨진다.
겨울철에 특히 그럴 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은 차가워. 근데 뜨거운 물을 뭐 그럼 여기는 팽창 조그마한데 얘는 많이 해. 그럼 깨져요. 금이 갑니다.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철이 높다. 여름철에 열팽창해가지고 여름철이 높아요. 충치 치료할 때 넣는 충전재는 충치가 이렇게 있는데 충전재를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치아랑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야 돼. 안 그러면 빠져요. 그러니까 치아가 따뜻한 걸 먹었어. 치아가 팽창 많이 했어. 얘가 팽창 안 해.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저 충전재는 열팽창 정도가 치아랑 비슷해야 된다. 포개진 그릇이 빠지지 않을 때 그릇이 포개졌는데 안 빠지면 안에는 차가운 물 넣고 바깥에를 따뜻한 물 넣어야지. 바깥엔 팽창해가지고 빠지지. 안에 따뜻한 물 넣으면 더 안 빠지고. 알겠어요? 자, 열팽창.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고, 열팽창의 원인은 열에 의해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는 장치를 바이메탈이라고 한다.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가열할 때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는 거예요. 냉각할 때는 큰 쪽으로 휩니다. 왜냐면 큰 쪽이 더 짧아져 가지고. 어찌됐건 사실 짧은 쪽으로 휘는 거거든요. 짧은 쪽으로. 7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7번의 기억은 이거 다 맞추고 틀린 것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온도, 인동, 거리, 부피. 8번에는 1번에 A가 더 큰 거고요. 이거는 A가 더 큰 거고, 이거는 C가 더 큰 거고, A, C, B 순입니다. 가열할 때는 휘어지는 쪽, 적게 팽창하는 쪽으로 휘는 거야. 여기가 더 팽창 조그마한 거죠. 여기가 더 긴 거지, 그치? 바깥쪽이 긴 겁니다. 9번에 OX, OX. 10번에 OOXO. 뭐 틀린 거 있을까요? 저 10번에 3번. 플라스크 안에 물의 부피가 줄어든다. X, O, OOXO. 그럼 10번에 3번. 예. 자, 10도씨인 찬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가느다란 유리관을 꽂고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 플라스크 안에 물의 부피가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지. 맞죠? 네, 온도 올라가니까 증가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탐구할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거 합니다.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질의 비열을 비교한다. 온도 변화를 보면, 하여튼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렇게 Q는 시멘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CN분의 Q라고 고쳐보시고, 근데 지금 누가 온도 변화가 더 큰 겁니까? 식용유가 큰 거예요? 물이 큰 거예요? 식용유가 큰 거죠, 온도 변화가. 그럼 비열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비열은? 물이
물의 비열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같은 질량의 물체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크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비열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온도만큼 높이려면 비열이 큰 애는 열량을 더 많이 가해줘야 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이 높아져 이렇게 40도씨로 높아져야 돼. 물은 5분 동안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 식용유는 2분만 가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더 열을 많이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을 잘 읽고 푸는 거고요. 자, 확인 문제 해보시고. 뭐 틀린 거 위주로 하는데 1번에 지금 4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액체의 가한 열량은 증가한다. 당연히 증가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가열하잖아요. 가열. 오랫동안 가열하면 당연히 열을 많이 주는 거지. 가열하면은 열량 증가하는 거. 1번 틀렸어요? 아닌가? 미안해. 뭐 틀렸죠? 5번이랑 앞에 뭐 2번, 5번? 5번 후에 식용유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으므로 식용유가 얻은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보다 크다. 그러니까 5분이라는 거를 똑같이 열을 가해주는 거야. 응? 열량은 같은 건데 온도 변화가 다른 거죠. 비열이 다르다 보니까. 온도는 1번 틀렸잖아. 1번이 맞다. 1번이 맞다. 아, 동그라미인데 내가 틀렸다고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1번 제가 틀렸다고 하니까 1번 맞다. 내가 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5분 동안 가열을 해줬으니까 열은 똑같이 준 거야. 근데 온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고 열량을 많이 준 게 아니야. 온도 높네 열량 많네 이게 아니에요. 5분 동안 같이 가열했기 때문에 열량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높은 거지. 80도씨의 물과 식용유를 실온에 두고 시간이 약간 지난 후 온도를 측정하면 식용유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낮지. 왜 그러냐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식용유가. 식용유가 비열이 작아. 그러면은 식힐 때도 더 빨리빨리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온도가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고 식을 때도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번에 10분 동안 물에 가해진 열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Q는 시멘트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디테일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200은 g이잖아요. g. 얘는 kg이고. 그러니까 단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자꾸 넣지 마시고 0.2kg이라고 쓰셔야 돼. 그리고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30 쓰는 거 아니고 10도씨 변화된 거죠. 그래서 2kcal 답을 2kcal 쓰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A는 그러니까 A도 똑같이 가열했으니까 A도 몇 킬로칼로리 열을 줬겠어요. 2kcal. 거기는 왜 또 맞지? 근데 희한하게 Q는 시멘트에서 C를 구하려면 MT분의 Q를 써야 되는데 여기 2000 한 다음에 여기는 왜 2를 써? 네. 2000이라고 했는 거죠. 아, 2000이라고 했어요?
그거 왜 또 답은 200으로 해가지고 답이 맞게 되는 거구나. 아 그래가지고 M을 0.2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얘는 40도가 올라갔네, 그쵸? 40도씨가 올라갔죠? 그러면 40도씨 쓰셔야 되고요. 계산하면은 0.25가 나오는데 단위를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단위를 네가 킬로칼로리만 썼어.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킬로칼로리는 열량의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쓰셔야지 맞는 거야. 알겠지요?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거 실험으로 알려주는 거고, 이게 팽창을 하면은 눈에 띄게 사실 팽창을 하진 않아요. 고체는 조금밖에 팽창하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밀면 바늘이 많이 움직이는 애가 많이 팽창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알루미늄이 많이 팽창한 거고요, 구리 조금 팽창했고, 철이 제일 조금 팽창한 거야. 이해가요? 팽창하는 정도가 알루미늄, 구리, 철 순서다. 그 다음에 지금 에탄올하고 물하고 있는데, 처음에 똑같은 높이였어. 근데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에탄올은 이만큼 올라갔고 물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팽창하는 정도가 크다. 고체나 액체는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열 팽창을 하는데, 열 팽창 써주시고, 고체의 종류와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고, 위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팽창하고요, 구리, 철 순이고, 에탄올이 물보다 더 팽창을 많이 합니다. 1, 2번 풀어보시고, 자, 여기 열에 의해 금속막대 길이가 길어질 수 있고, 열에 의해 금속막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고 이제 멀어지는 거고요. 액체 종류에 따라 열 팽창 정도 다르게 나타나고, 에탄올이 든 삼각 플라스크 주위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열은 에탄올에서 물로 이동한다. 뜨거운 물에서 에탄올로 이동해야 되지? 아닙니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열은. 위 실험에서 고체와 액체를 가열할 때 입자 운동과 입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거리는 멀어진다. 이거 쓰면 되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수행 보는 게 온도에 따른 입자 운동, 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아마 비교하는 거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예. 뭐 그림으로 뭐 이렇게 뭐 입자 운동이 얘가 더 활발한 거야, 이런 게 활발한 거야 이거보다, 그런 거랑 다양한 방법으로 열의 이동, 전도, 대류, 복사, 이거를 구분하는 거야. 전도, 대류, 복사. 열 평형 상태까지 이동한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뭐 이렇게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열 에너지가 A는 열 에너지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고요, B는 얻는 건데,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같은 거예요. 물질, 이게 온도가 얘는 더 많이 변했잖아. 얘는 60도에서 30도 내려갔고 얘는 10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A가 더 많이 줬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야. A가 더 많이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온도가 그렇게 변한 거지, 열의 양은 A가 뺏긴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같은 거예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오늘 한 거지. 열 팽창하는 겁니다. 열 팽창.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한다. 생활에 이용되는 비열이나 열 팽창. 비열이 높은 물이 들어있는 물은 뭐 자동차 냉각수에 쓰인다던가,
찜질팩에 쓰인다던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적게 변하는 걸 이용하는 거고, 열팽창을 이용하는 거는 바이메탈이나 아니면 온도계, 요런 거는 열팽창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요? 일단은 요 프린트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거 같이 하고. 근데 이 다음 주에 추석으로 휴강이야. 그래서 수업이 없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보면은 원래 과학 시간은 없어. 물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조금 더 봐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온도는 지금 이제 가가 제일 높을 거고 제일 활발하니까, 그 다음에 가, 나 순이죠. 입자 운동 에너지도 요 순서대로이고요. 열도 다가 제일 많이 열을 받은 거고 틀렸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 다가 제일 먼 거죠. 1번 고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런 거 구분해라라는 겁니다. 햇빛이 직접 오는 거예요. 복사 형태로 오는 거예요. 햇빛을 쬐서 따뜻하다 이런 거는 복사선을 받는 거고, 숟가락은 고체이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난 거고, 물을 끓이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대류가 일어나서 그렇고, 요게 사람들한테 나오는 복사선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사람들 각각의 열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복사 형태로. 그래서 복사, 전도, 대류, 복사. 1번. 그 다음에 공 바로 던지는 거는 복사야, 복사. 3번이 복사구나. 3번이 복사고, 전달해 주는 거는 전도. 그 다음에 요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는 대류.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의 열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거지. 단열하는 거고, 지금. 은도금은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거예요. 은도금. 반짝반짝하게 해서. 이 보온병은 복사에 의한 열이동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공은 대류랑 전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진공으로 된 부분은 공기를 채우면 단열이 효과가 떨어지지, 잘 되지 않는다. 맞아. 차가운 물이 들어있을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걸 막는다. 맞아요. 바깥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열에너지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만 단열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온도 변화가 제일 조금 일어난 애니까, 요게 제일 조금 일어났네, 그쵸?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은 거고, 생수통을 감싼 물질들의 열의 이동을 막는 거고, 20분 후 가장 온도 변화가 큰 생수통은 A인가요? A 아무것도 없네. 그럼 A겠다. A. 5번.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를 위로 이동하므로 난방기는 A에 위치하는 게 좋고,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이동하므로 B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위 A, 아래 B. 2번. 이건 비교하는 건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A가 더 높은 거고, B가 D보다 높은 거고, 그쵸? C가 A보다 큰 거고, D가 E보다는 큰 거네. 요거, 그쵸? 그래서 가장 온도 높은 거는 C죠. 그 다음에 9번에 다음 그래프는 접촉한 두 물질 A, B의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열은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A와 B의 온도 변화는 같다? 아닙니다. 얘는 30도 내려가고 얘는 10도 올라가고 열 평형 온도가 40도가 아니라 30도죠.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 다르다. 이게 같다라는 게 중요해. 이거 아셔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감소하였다. 이게 맞는데 온도 차가 많이 나면은 많이 이동하는 거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온도 차가 적게 나니까 조금만 이동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의 이동량은 감소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요것도 할 거예요. 빨리 해볼게요. 자,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맞고요. 어떤 물질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게 아니야. 이게 비슷하지만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질량이 커진다라고 비열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질량은 1kg 당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비열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비열은 똑같은 거고요. 물질에 따라 다른 값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 맞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비열의 단위고 이건 연용량의 단위야. 이건 비슷하다라고 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 기역 리을 미음 3번이고요. 자, 1분에 10칼로리씩 준대. 30분 가열했대. 그럼 300칼로리를 줬겠죠? 자, 비열 구할 때 Q는 CMT에서 C는 MT분의 Q로 풀면 돼요. 일단 Q가 300이고 물론 여기 킬로칼로리니까 뭔가 바꿔야 되긴 해. 그 다음에 잘 봐. 이게 10g이래 10g. 그러면 이거를 10g이고 온도는 30분 후에 보니까 10도씨 올라갔어요. 0에서 10도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칼로리 퍼 그람 도씨가 나와. 근데 그런 애가 없어요. 그럼 위아래 똑같이 키로를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똑같이. 왜냐면 위아래 둘 다 1000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 약분 될 거 아니야. 그쵸? 10이니까 3kcal 퍼 킬로그램 도씨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단위를 잘 해야 돼요. 단위를. 알겠어요? 자, 같은 양의 열을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비열이 가장 작은 거. 구리 식용유 2kg을 20도씨 높이는 겁니다. 20도씨 필요한 열량은 Q는 시멘트 위에 나왔겠죠. 0.4네. 식용유가 C가 0.4 M은 2 20 kg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16kcal 되겠네요. 맞죠? 네. 4번 비열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없는 거. 난방하는데 물을 많이 이용한다. 이거 괜찮은 건데 왜 그러냐면 보일러 용수로 물을 써. 물을 데워 놓으면은 잘 안 식어요. 그러니까 요거 쓰는 게 맞고 구리로 만들면 밥맛이 더 좋다. 이거는 비열보다는 이거는 열 전도에 가깝습니다. 구리가 열 전도가 잘 돼. 다른 것도 읽어볼게. 해안가에서 이거 해풍 뭐 이런 거 부는 거 비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양의 물과 콩기름을 동시에 가려면 콩기름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 비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금속을 붙여 바이메탈의 온도 조절이나 화재 경보기 필요한 부품이다. 비열이 아니라 이거 열팽창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5번이네. 2번은
구리가 비열이 낮아서 그런가? 확실하게 틀린 게 5번이네요. 5번은 열팽창이거든요. 비열하고도 관계 있나 보다, 쟤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나 보다. 5번이 답은 5번이고요. 이거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 이게 확실하게 틀렸어, 얘가. 얘는 열팽창이야, 열팽창.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구리가 전도가 잘 되니까 밥이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열도 작은가 보지. 비열 작아가지고 빨리빨리 끓나 보지.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풍에 관한 건데, 옳은 거. 낮인지 밤인지 보셔야 되고, 비열은 바다가 무조건 큰 거야, 비열은. 근데 온도 변화는 육지가 크기 때문에 육지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비열이 작아서.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바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바람을 보는 거야.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거야. 바다에서 육지로. 여기 사람 여기 있으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왜냐면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해풍이 불죠. 해풍. 비열은 바다가 크고 온도는 육지가 높고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4번.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자 사이가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활발해지면서 여기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옳지 않은 거구나. 네, 3번 틀렸죠. 가까워지면서 팽창하는 건 아니죠. 3번 틀렸고, 열팽창 정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체는 열팽창 정도가 액체나 기체에 비해 작다. 옳은 겁니다. 부피, 길이 모두 증가한다. 맞네. 기체는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가한 열량이 같을 때 액체는 기체보다 더 많이 기체가 더 많이 팽창해.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상태에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 같다. 아닙니다. 기체가 더 빨리 많이 팽창합니다. 1번, 2번이고요. 자, 지금 통과할 수 있는 구슬인데 겨우구나, 겨우. 쉽게 통과하려면 고리를 가열해. 고리만 가열. 구슬은 가열하면 안 돼. 팽창하면 통과 못하니까. 쇠구슬과 쇠고리를 모두 가열. 그 둘 다 커지니까 안 되죠. 쇠구슬만 냉각. 그러면 얘가 부피가 작아져서 통과 쉽게 할 수 있다. 알겠어요? 자, 뚜껑 열고 싶은데 금속은 유리보다 팽창하는 정도가 더 커요. 4번 고르시면 되고. 왜냐하면 유리도 지금 가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팽창을 해서 금속이 더 팽창하는 정도가 크다. 내 물질 팽창하는 정도 같은 거 아니고 지금 알코올이 제일 많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팽창 잘해야지 온도 변화를 잘 읽을 수가 있어서. 겨울에는 전깃줄이 더 팽팽해지고 틈은 넓어져요. 틈은. 왜냐하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그래서 기억 맞고 가는 아니네. 아니, 나가 겨울이고요. 틈은 넓어지고 팽팽해지고 가는 여름철이라 좁아졌다 맞고요. 나 여름철 광경 아닙니다. 네, 답은 2번만 고르면 되네요. 12번에 3번에 B가 팽창하는 정도가 크대. 근데 냉각을 할 거래. 그럼 B 쪽이 많이 그러니까 가열하는 거 냉각하는 거 따로 하는 거구나. 가열하면은 A 쪽으로 휘고 위쪽으로. 왜냐면 B가 많이 늘어나니까. 냉각하면 아래쪽으로 휩니다. 왜냐면 B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메탈이 위로 휘어집니다. 그래야지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내려가면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금속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쓰일 수 있다.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냉장고 같은데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3번 답이고요. 다른 거 없네. 아무튼 다음 주는 휴강이고 다다음 주에 왔을 때 이제 월요일이나 뭐 그때 조금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